그럼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하구 장림에 위치해 있는 화상전문병원인 하나병원 정철수 병원장님을 모시고 화상치료 사례를 통한 조직 기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병원장님은 부산대 의대 의학박사 출신이며 부산대 의대 겸임교수, 대한손상예방협회 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부회장, 부산외과학회 회장, 대한화상학회 회장,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소중한 강연을 해주실 하나병원 정철수 병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3년 전에 부일여성대학에 와서 한번 화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일여성대학 강의는 우리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산일보에서 상당히 제 기억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아마 여성 교양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일보가 지역에 대해서 많은 봉사와 노력을 하는데 이 그 강좌가 많은 도움이 되고 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또 호응을 해주시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우리 조직 기정 문화에 대해서 또 주위 분들한테 야, 이렇다 하더라 하면서 또 많은 또 정보를 여러분들이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에서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고 벌써 한 17년 정도 된 병원입니다. 화상 치료를 하다 보면 저희들은 중화상들은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사망을 많이 했어요. 치료하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근데 이제 최근 화상 치료의 경향은 화상을 입은 부위를 아주 중화상이라도 중화상이라 하면 보통 기준이 우리 신체 전체를 100%로 본다면 적어도 30% 이상 정도가 되면 신체의 30% 이상 정도 화상을 입으면 중화상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뭐 물에 잠깐 뒤어서 아니면 불에 잠깐 뒤어서 하는 거는 전체 신체 100%로 봤을 때 사실은 1%도 채 되지 않는 화상인데도 그런 거는 이제 생명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 대부분 이제 흉이 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 그런 화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의 신체를 팔 한쪽, 다리 한쪽 이렇게 완전히 화상을 입게 되면 적어도 9%, 18% 이런 식으로 화상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화상 환자들은 필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상 부위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원인 물질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화상 죽은 피부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서 그게 혈류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화상을 입지 않은 다른 장기, 뭐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안 좋은 합병증들을 막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3주나 4주를 지나면서 그런 합병증들을 환자가 잘 이겨내면 생존할 수 있지만 이겨내지를 못하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화상 전문병원 화상센터에서는 그런 중화상 환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들을 원칙적으로는 이제 대학병원급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이런 화상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고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병원 같은 화상 전문 이런 센터가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 하나병원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한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화상 치료를 중화상 환자 치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약도 있고 뭐 주사도 있고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사람이 가진 피부를 화상을 입은 피부를 다 벗겨내고 이미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벗겨내고 그 피부를 새로이 피부를 덮어줘야 환자가 통증도 덜할 뿐더러 화상 조직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들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합병증들이 작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생존시키는데 아주 필요한 피부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피부를 쓸 수는 없고 다른 사람 피부를 써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 피부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는 남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 기증이라는 문화가 없으면 이런 중화상 환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피부, 생체가 아닌 사체 피부 이식이라는 치료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이런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수많은 사체 피부를 사용해서 환자를 많이 살리고 했는데 이 사체 피부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자가 사망할 때 콩팥이나 간이나 뭐 이런 거를 기증을 해주는 그런 게 장기 이식입니다. 장기를 기증해 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조직 기증이라는 거는 그런 장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피부입니다. 피부를 기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피부가 중화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꾸준하게 이런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런 조직 기증이 필요한데 일반 우리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데 대한 분간이나 지식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주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인체 유래물이라는 정의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인체 유래물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나온 인체 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잘 들리시죠? 예. 예, 그를 말하고 있고 종류는 조직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대혈, 조혈모 이런 다양한 종류 인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중에 일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잘 안 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 유래물 예, 그러면 인체 유래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체 유래물은 오로지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증 문화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세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장기는 어떤 금전적 지불이나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보상 없이 오로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기증되어져야 된다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결국 무상 기증을 하게 되는 거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신체를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부 내지는 기증이 으로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동물은 할 수 없는 이런 3대 기부 행위가 있는데 물질이나 재능 기부, 그다음에 생명 기부가 있는데 이 생명 기부가 제일 어렵고 또 결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간이 아니고는 동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런데 또 단점은 치명적인 질환이 전파가 가능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들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의학적으로 충분히 막고 조치를 취해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해 주신, 즉 기증해 주신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어떤 필요하다면 가격 체계와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이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적 관리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이런 조직 관리의 초창기는 금전적인 거래라든지 이런 어떤 초기에는 아주 법적인 체계가 미약해서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내가 내 조직을 기부하겠다는데 뭐 법이 뭐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슬라이드에 잠깐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기가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필요한데 내가 기부해 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부모가 아기는 작기 때문에 피부 소요량이 작지만 어른들 허벅지 정도에 있는 피부 정도면 아기들은 뭐 전신의 반 정도는 또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시절에는 부모가 그냥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서 부모 피부를 떼서 화상을 입은 애기한테 자기 애기한테 바로 이식을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 피부를 내가 주겠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기도 마찬가지죠. 내 장기를 저쪽에 주겠다는데 여러 가지 마음대로 자기 의사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 관리가 이런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인체에서 유래된 어떤 물의 기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서 원자재,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원자재, 쓸 수 있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자재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증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으로 지금 피부를 만들고 인공으로 심장을 만들고 인공으로 뭘 다 하는 이유가 이런 원자재라는 이 확보가 사람에게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증이 국민의 윤리적인 의무가 될 수 있도록 의료적 행위 자체를 넘어서 국가 우선 사업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외 기증 선진국들은 국가의 의무인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서 법과 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기증자를 발굴하는 기관 운영에 집중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기증문화가 잘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도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기증원의 자료입니다. 기증원의 자료인데 국내에 희망서약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부터 2010년 잘 보시면 2009년도 통계가 55만 정도 됐죠. 2015년에는 120몇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은 장기가 되고 밑에 노란색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장기를 내가 기증하겠다 하는 서약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반면에 조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기증에 대한 것도 장기 기증 못지않게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희망 서약자 수가 사실은 이렇는데 이게 보면 기증자 수 실제로 기증으로 이어진 실제로 서약하고 난 뒤에 기증으로 이어진 게 실제로는 요 장기 기증으로 이어진 거는 446명.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기증으로 이어진 거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기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시간적인 제약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약한 그 중에서 실제로 요 조직 기증이 이루어진 거는 221명입니다. 30명 정도가 서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은 이렇습니다. 이게 국내 기증자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환자는 있는데 기증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장기는 간이나 콩팥이나 뭐 이런 다른 부위는 수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실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라는 거는.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거는 당장 수술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피부를 기증을 하거나 뭐 각막을 기증하거나 혹은 뼈를 기증하거나 아니면 심장 판막을 기증하게 되면 그 사람 사후에 그 판막을 채취해서 적절한 처리를 해서 병의 위험성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필요한 환자나 필요한 의료기관에 그거를 보내줘서 실제로 응급수술이 아닌 예정수술을 하면서 그 환자한테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조직은 그 외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자란 부분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모자란 부분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막이나 그리고 인대도 조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 근이 파열이 되면 그것도 기부한 사람의 아킬레스 근이 상품화대가 나와서 그거를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기부를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돌아가신 분한테서 그걸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 말했다시피 조직의 기증 숫자가 작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킬레스 근이라든지 각막이라든지 심장 판막이라든지 뼈라든지 실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기부한 기증한 조직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일반 이런 게 장기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를 많이 하니까 뭐 장기 기증 서약은 뭐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뭐 다 하죠. 그렇지만은 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일종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상품화되어 있는 것을 그 환자가 결국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하는 현황입니다. 인체 조직 이식을 할 수 있는 재료로서 초록이 국내에서 공급이 되는 생산이 되는 겁니다.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수요의 25%만 국내에서 충당이 되는 거고 75%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아킬레스 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사람들의 아킬레스 근을 가지고 아킬레스 근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대체해서 수술로서 그걸 하기도 해요. 그만큼 국내 소비량에 우리나라 환자가 100명이 있다면 25%만 국내산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그 기증된 사체 조직으로 이게 이제 충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인구 100명당 기증자 수를 보겠습니다. 장기는 스페인은 100명당 장기 기증은 35.1명입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흔히 스페인이 아주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26.6명보다 스페인이 아주 많은, 왜냐하면 스페인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기증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오히려 영국이 20.7명, 네덜란드가 16.1명, 독일이 10.8명인데 한국은 죄송합니다. 한국은 9.0명입니다. 100명 중에 10%도 채 안 되는
장기를 기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조직은 미국은 조직 기증은 100.7명 거의 다 뭐 조직은 이렇다면 스페인이 15점이고 스페인은 장기 기증은 많은데 조직 기증은 작은 편이죠. 그 반면에 한국은 4.5명 100명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증원의 자료라서 제가 이제 참고로 했는데 그만큼 장기에 대해서도 반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직 기증원에서는 만약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뭐 혜택을 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증 문화 자체가 금전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숭고한 기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혹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브로셔는 아마 기증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인체 조직 기증은 100명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기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방금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판막이라든지 아킬레스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아주 크기가 작은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 게 기증이 된다면 100명의 어떤 사고 혹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은 한 명을 살릴 수 있지만 조직 기증은 100명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출발이 늦었지만은 인체조직기증원에서 세계 제일의 조직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을 하면 이런 이식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최고 수준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이 조직계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증을 하면 이런 걸 구독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구독 사업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으면 서울 성모병원, 분당 차병원, 뭐 충청도 쪽은 근양대병원인데 부산 경남 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양산 부산대병원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여기서 그런 걸 채취할 수 있는 어떤 그를 전국 단위로 있는데, 우리 부산 경남에서는 양산 부산대병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를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간을 기증하거나 예를 들어서 콩팥을 기증했을 때 일반적으로 장기는 수술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박합니다. 그래서 기증을 하시면 수술실에서 이제 장기를 적출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까지 기증을 하겠다 하면 이제 조직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내려와서 이미 이제 장기를 기증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이제 살아있는 분은 아니니까 이제 피부를 기증할 때 지금은 제가 잘 안 가는데 처음에 조직을 기증할 때 조직을 이렇게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양산 부산대병원 조직은행 최초에 몇 번은 제가 가서 직접 피부를 채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숙련된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는 않지만은 초기에는 우리 지역에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설명을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의 조직 기증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조직을 말하면서 피부나 볼, 연골, 근막, 인대, 심장, 판막, 혈관 등 장기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생명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적절하게 면역이나 병이나 이런 거를 다 안 생기도록 처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이제 면역학적 거부 반응의 빈도가 떨어지도록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한 기증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합니다. 100명한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외과 분야의 재건술에 이용이 가능하고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아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3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혈관이 막혀서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할 때 지금은 혈관이 막히면 스텐트라는 셀을 넣어서 혈관을 펴주거나 그리고 그 혈관을 우회하는 혈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면 그 고장난 혈관을 드러내고 이런 혈관들을 다시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안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인공 혈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의 조직은행의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조직을 그런 일을 하고 보관을 하고 분배를 하는 거를 이제 조직은행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행이 가장 발달되고 역시 선진국답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한 3만 명 정도가 시신을 기증하고 조직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한 해 100만 개 이상의 조직이 생산되어 실제 환자들한테 이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FDA라고 미국 FDA에서 공인됐다면 상당히 인정을 해주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죠. 미국 식품의약관리국인데 그거보다 더 엄격한 AATB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체의 장기나 조직에 대해서 식품에 대한 FDA보다 훨씬 더 엄격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유럽에서도 250개의 조직은행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리고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서 안정성, 품질 관리에 대해서 표준 규정을 제정하고 이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도 이런 회원국들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 표준 규정을 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기증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게 장기하고 조직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화상 환자들이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화상이고 사체 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의 치료에 화상 부위 가피의 조기 절제 및 조기 피부 이식술이 표준 술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좀 어렵죠. 우리가 화상 부위의 가피라는 것은 화상을 입은 부위는 사실은 손상을 받아서 정상적인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피부라는 뜻으로 가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 손상이 와서 우리 몸의 살에 열 손상이 오게 되면 단백질 변성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붙어 있긴 해도 살아있는 피부가 아니고 죽어 있는 가피다 해서 가피가 화상을 입으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2도 화상이 있고 3도 화상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심하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2도 화상이 있고 심재성 2도가 있고 그거보다 더한 게 3도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하면 4도 화상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화상이 더 심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이제 젊은 부부들이 보통 보면 아기가 화상 입고 오면 이게 이제 보험의 심재성 2도가 돼야 실비라든지 뭐 보험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같은 2도라도 깊은 2도만 보험에 적용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넣어놨는데 왜 화상 보험금을 안 주느냐 할 때 2도는 안 되고 깊은 2도만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성 2도 이상이 되는 심재성 2도나 3도 이상의 화상이 전신적으로 중화상이 됐을 때 화상을 입은 부위 그 가짜 피부인 가피를 빨리 제거를 하고 빨리 피부 이식술을 하는 게 치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표준 수술 방법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언제 하는가 하면 보통 7일 이내에 화상을 입고 7일 이내에 이 화상을 입은 가피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거하고 난 뒤에 그냥 마취를 깨고 나오게 되면 피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심한 통증에 무통 무슨 주사를 맞아도 마취를 하지 않는 한은 통증 때문에 환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기증된 사체 피부를 그 피부에다가 자기 피부 위에다가 이제 덮어줍니다. 그러면 환자가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중화상을 입으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자체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화상을 입고 나면.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서 온 피부인데도 자기 피부가 아닌데도 자기 피부로 우리 몸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면역이 세면 남에게 오면 이게 내게 아니라 해서 거부 반응이 막 생깁니다. 벌겋게 되고 막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중화상을 입게 되면 면역이 확 떨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부를 붙였는데도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면역이 떨어져 있어요. 인지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 피부를 붙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역이 점점 이제 시간이 환자가 생존하면서 면역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면 이 부트가 있는 게 이게 내게 아닌갑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거는 내게 아니니까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나면 붙어 있는 피부가 새카맣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밑에서 혈관이 연결이 돼서 자기 피부 같이 처음에는 되다가 면역이 좋아지고 환자 상태가 좋아지면 이게 내게 아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닌 거는 이제 거부를 해야 된다. 이래서 혈관이 연결된 혈관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상 피부 색깔하고 비슷하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탈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간 이식이나 콩팥 이식 같은 걸 하신 분들이 주위에서 보시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식을 하면. 그 면역 억제제라는 거는 면역을 억제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장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간이 아니고 자기 콩팥이 아니니까 면역이 살아나면 그게 다 떨어져 버려요. 피부는 밖으로 탈락하면 그만이지만 간 붙여놨는데 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배를 열어서 간을 드러내줘야 돼요. 죽은 간은. 콩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면역이 돌아올까봐 면역을 억제를 해주는 거죠. 면역을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되고 장기도 이식을 하면 억제제를 계속 먹다 보면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이런 감염에 주의를 해야 돼요. 면역 억제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면역 억제제들의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면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약의 효과가 아주 좋아져서 약이 좋아져서 웬만한 거는 그렇게 약을 드시고도 평생 아무 문제 없이도 이제 지금은 장기 이식 환자들도 다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상도 면역이 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가 자기 건 줄 알고 붙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그 탈락하게 되면 이미 이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환자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 피부를 붙이는 2, 3주 후에는 사체 피부가 탈락하고 나면 피부 이식술을 시행해서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몸을 100%로 봤을 때 40% 이상 화상이 입었을 경우에는 이 화상 피부를, 화상 부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일시적이라도 이런 아까 화상 피부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피부 대체물로서 사체 피부를, 기증된 사체 피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체 피부라 하면 인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동종 피부라 합니다. 같은 종이라는 거지.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같은 종이고, 뒤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지만 돼지한테서 돼지 피부를 가지고 화상 치료에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왜? 같은 종인 동종 피부, 동종 사체 피부를 쓸 수 없던 우리나라가 그런 사체 피부를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수입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기부도 없었고 수입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 피부를 채취해서 화상 부위에 이렇게 덮어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 사체 피부, 같은 인간의 피부라 해서 동종 피부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동종 피부를 수입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화상 환자 진료에 아주 막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럽에서도 이렇게 아까 도표를 보시면 유럽에서도 기증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화상 환자들의 피부를 유럽에서도 수입합니다.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우리나라 기증자들은 한 달에 피부 기증이 한 달에 한 2건 정도 있답니다. 2명.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2명만
이제 피부를 기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 화상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동종 이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부터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조직을 이용하거나 장기 이식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17세기 유럽에서부터 문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그 당시에 유럽의 의사들은 그 머리뼈가 함몰이 돼 가지고 이게 그걸 대체할 만한 그런 의료 수준이 없었을 때 개의 갈비뼈를 잘라 가지고 그 위에를 이렇게 머리 함몰된 데 덮어 놓고 위에 피부를 붙였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 또 어떤 기록들은 양의 다리를 인간의 다리가 절단됐을 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문헌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400년 전부터라도 그런 인간이 어떤 질병이나 피부나 몸의 결손을 동물을 통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적인 개념으로 조직 은행을 실제로 근대적 개념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미국 해군병원 조직은행이 시작되면서 1949년이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시작 전이죠. 그래서 조직은행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시초는 그 2차 대전 때 하와이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미국 군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 골절도 많지만 화상이 많아요. 화상이 많아.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 화상 환자가 결국은 많이 발생하는데 2차 대전 중에 화상을 입은 미군 해군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망한 미군 병사들의 피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쓸라 하니까 처음에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니까 좀 찝찝해서 이제 일단 냉동을 시켜보자 이래가 냉동을 시켰다가 이제 그냥 갖다 붙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조직이나 혈액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1940년대는. 그래서 이게 붙었는데 살기도 하고 또 병을 얻기도 해요. 뭐 매독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검증이 안 된 것들이 실제로 전파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충분한 거 아닌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2차 대전 때 미 해군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미 해군의 병사들을 이렇게 실제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브라운이나 프라이어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알로그라프트라는 동종 이식편 사체 피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전쟁을 많이 하죠. 너무나라 전쟁에도 많이 이제 참관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되는 게 텍사스주가 보면 미국이 파병하는 군인들의 그 센터들이 텍사스주에 많아요. 그래서 텍사스주에 있는 그런 메디컬 센터에 보면 화상 전문 치료하는 병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대부분 전 세계에서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해 가지고 부상자가 생기면 독일로 후송했다가 대부분 다 미국 텍사스로 후송해서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평화 시기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피부 소요량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동종 피부 이식을 이용해서 환자를 살리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전쟁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의학이 또 결국 발전해 나가는 어떤 좀 아이러니죠. 이런 사체 피부를 사용하면 동종 피부가 같은 사람의 피부이기 때문에 동종 피부를 해놓으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피부를 덮어주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되고 피부에서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물질, 뭐 물이라든지 전해질,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고 또 자기끈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상처가 감염이 작아지고 훨씬 안 아픕니다. 이걸 피부를 덮어놓으면 훨씬 안 아픕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 내가 이제 피부가 덮여 있구나 하는 심리적인 안정성 때문에 환자들이 잘 견딥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도 대부분은 뼈나 피부인데 연골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제일 많은 게 안구입니다. 각막이라든지 이런 안구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데가 제일 많게 되고, 예, 피부는 그 중에서도 한 30개에서 35개 정도. 그리고 이게 예, 나머지 미국에서 쓰고 남은 거는 우리나라에 또 수출을 합니다. 수출 피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오바마 시절에는 이제 전쟁을 많이 안 하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제 피부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피부가 필요한 나라에 수출도 하고 다. 그런데 그거는 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기부해 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기부한 게 미국 사람들이 기부한 피부가 남으니까 그래 하고, 이제 트럼프 때는 이제 또 뭐 전쟁 같은 걸 또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피부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피부가 모자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우리나라 화상 환자들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자체 기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피부 수입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자기들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증되는 피부가 피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실에서 바로 채취해서 바로 붙이는 신선한, 혹은 보통은 2주 이내에 붙이게 되면 피부를 떼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피부를 떼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붙이는 그런 거를 이제 신선한 동종 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은 동결 보존을 합니다. 아주 얼려갖고 액체 질소 마이너스 196도 액체 질소에 보관했다가 이제 해동을 시켜서 이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결 보존은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피부를 뭐 냉동인간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겠지만은 피부를 그대로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 그 피부에 어떤 그 생체 유용성들이 아주 많이 살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피부를 붙이게 되면 살이 더 빨리 아물고 자기 게 아닌데도 이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생명력이 강해요, 냉동은. 근데 이 밑에 있는 글리세롤 보존 동종 피부는 유럽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데 비용이 아주 쌉니다. 이거는 아예 우리 그리세린이라는 겨울에 뭐 손터면 옛날에 발랐던 그리세린하고 똑같은 그런 데다가 그냥 피부를 바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고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경우인데 처리 방법이 아주 비용이 싸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좀 싼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글리세롤 보존 피부를 쓰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있어요. 이런 피부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고집하는 게 글리세롤은 효과가 덜하다 해서 미국은 아직도 비용이 들지만은 동결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체 피부의 종류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지 않는 일들인데요. 이종이식이라 해서 이 포사인이라는 이게 돼지라는 뜻입니다. 돼지, 피그라는 뜻입니다. 피그. 돼지 피부를 붙이던 당시에 돼지 피부를 채취할 때 이렇게 가서 오른쪽에 보면 사람한테 쓰는 이런 피부 채취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와서 사람 피부에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런 동종 피부, 즉 사체 피부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거부 반응으로 탈락하지만 요거는 더 빨리 탈락합니다. 이건 더 빨리 우리 몸이 인식을 해요. 아, 이거는 돼지 피부다, 이런 걸 인식을 우리 몸에 자기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는데 어쨌든 화상을 입은 조직을 광범위하게 다 제거하고 난 뒤에는 일시적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으면 환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덮어줄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그런 수술을 아예 못합니다. 그런 수술을 했다가는 환자가 통증으로 사망하는 수, 통증으로 24시간 아프니까. 그래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사용하게 되죠. 자,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저 3세 이하인데 여기에 부모의 하지 피부를 떼가지고 애기한테 직접 하는 전신 55% 화상을 입었던 그런 경우인데, 이런 애기들을 이 피부가 없으면 다 제거하게 되면, 이 넓은 부위를 다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 피부라도 떼겠다. 이제 그런, 지금은 법으로 이걸 뗄 수도 없어요. 다른 기증된 피부, 사체 피부를 사용하지 지금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고, 여기 보면 좀 까맣죠.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이렇게 아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탈락하는 거죠. 탈락해서 나중에 자기 피부를 군데군데 이제 떼가지고 지금 살아나면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참 부모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은 법적으로 이건 불법입니다. 자기 부모라 해서 피부를 이렇게 막 수술실에 들어가서 떼고 이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기증되고 조직화된 어떤 피부를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결 보존해서 동종 피부 이식을 하는 방법인데 75%가 되는 화상 환자였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미국의 신시내티의 조직은행에 한번 견학을 가가지고 기증된, 미국 사람들이 기증된 거를 이제 거기서 조직은행에서 가공을 하고 만드는 과정이, 이 사람이 나이 많은 간호사인데, 미국 간호사인데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쭉 핍니다. 기증된 이렇게 오면, 박스에 이래가 오면 이 사람 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뭐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정리하고 얘가 요거 패키지로 팩으로 만들어가 이게 냉동 보관을 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 같은 사람 보이죠? 여기 사람 모습이. 사람 같습니까? 넥타이가 있고 바지가 있고 손이 있고, 이 접니다. 가가지고 저 구석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기증된 피부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도 쓰고 한국에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기증 문화가 발달해서 기증이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 2명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기증을 해주더라도 신체를 다 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얼굴 못 떼거든요. 손, 발바닥 이런 데 피부를 못 떼기 때문에 대부분 등, 다리 쪽만 떼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부를 해주더라도 나오는 양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동결해서 보존했다가 피부 이식을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화상 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제거하고 난 뒤에 요 붙이는 요 피부 같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이게 백인들이 기부했기 때문에 하얀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살릴 때 이런 기증된 피부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화상을 입은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벌겋게 된 그 살 위에다가 피부 이식을 안 해주면, 사체 피부를 덮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피부인 줄 알고 한 3주 동안은 그냥 잘 있어요. 환자도 이제. 그래가 환자가 합병증을 극복하고 3주 정도 지나가 배양된 피부라든지 자기 피부가 이렇게 자기 피부를 이제 덮기 시작하면 환자가 생겨나는 거죠. 과거에는 75%, 80% 다 사망했어요.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덮을 게 없으니까. 지금은 수입이라도 돼서, 피부 수입이라도 해서, 어떤 수술을 할 때 어떤 보면 너무 하얀 피부가 있어요. 너무 하얀 피부. 백인들 중에서도 또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기부에 보면 피부가 하얗다 못해 투명한 정도로 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또 흑인도 기부하기 때문에, 기증하기 때문에 흑인 새카매요. 그래서 딱 이렇게 패키지로, 아까 그 패키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술실에서 딱 풀어보면 시커멓거든. 아, 흑인이구나. 하얀은 백인이구나. 있는 아시안들이 또 기부하면 이제 아시안,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거 55%인데 여기에 화상 입은 거를 다 제거하고요. 하얗게 보입니까 이거? 피부 너무 하얗죠. 이게 다 백인이 미국 사람들이 기부한 거를 우리나라 환자들이 쓰는 거죠. 자기 피부보다 더 하얘요. 물론 이게 자기 피부가 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덮어줬다가 면역이 돌아오면 다 탈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65% 화상인데 여기 팬티 라인만 좀 빼놓고 위로 다 화상을 입은 그런 겁니다. 다 이렇게 제거하면 노란 거는 지방이고 빨간 조직들이 보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 게 아니고 다 외국인들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다 잘 살아가지고 지금 직장에 복귀는 못했지만 어쨌든 생존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이거 2살짜리 애 이것도 이렇게 제거하고 화상부위 제거하고 여기도 기정된 피부를 붙여서 살리죠. 이 피부 없다면 못 살리죠. 절대로 못 살리죠.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되죠. 까맣게. 이제 면역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까맣게 돼요. 이제 자기 피부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리는 거죠. 이런 애기를 보면 부모들이 내 피부라도 떼주겠다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더구나 이제 애기들 화상은 부모의 실수죠. 잘 못 봐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엄마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 피부라도 기부하려고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이제 아까 제일 처음 보여준 사진 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이제 수입된 이런 사체 피부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동결이 아니고 글리세롤, 아까 유럽에서, 이건 유럽에서 수입된, 이렇게 유럽에서 수입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병을 풀면 이런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이제 이런데 피부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붙이는 거죠. 펴서. 그러니까 환자가 살면 자기 피부 이식을 하기 시작해서 살고. 이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종 사체 피부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증한 이런 조직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혹은 유럽 사람들이 기증한 피부를 우리가 수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이 기증한 피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증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화상을 전공하고 있는 의사로서 이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시는 일이라서 이 장기 기증 외에 조직 기증도 이게 좀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어떤 공감대를 좀 가져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요 뒤에 슬라이드는 이 캠페인성인데 조직 기증원에서 나온 슬라이드입니다. 자급자족이 절실합니다. 과거 제가 1958년생인데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때만 해도 자급자족 뭐 쌀, 보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많이 들었죠. 인체 조직 기증, 자급자족이 절실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가지고 수백억 원 이상 돈을 들여서 외국 사람이 기증한 피부를 한국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라 하면서 종류는 제가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판막이라든지 연골, 인대, 뭐 뼈, 혈관 이런 것도 다 조직 기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숭고한 생명 나눔이고 생명의 씨앗이라고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00명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들으시고 주위에 가셔서 조직기증이라는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숭고한 일이다 이렇게
공감대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